적어도 아파트로는 하지 마. 네. 대신 다가구하고 빌라는 봐줄게. 말이 되는 소리. 왜? 다가구랑 빌라만 가능해? 네. 말 또 바꿀 거야. 걱정. 너 어떻게 믿어 이걸? 자, 네 번째 이야기는 재산세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간단하게만 짚고 갈게요. 재산세가 신탁회사를 통해서 납세자를 수탁자가 납부하게끔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원소유자 개념으로 원소유자가 납부하게끔 이렇게 변경한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 볼게요. 이번에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완전 폐지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요. 단기 임대 4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단기 임대 신규 등록 불가, 장기 임대로의 유형 전환 불가, 세제 혜택 미제공 하기 때문에 사실 불가죠.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폐지하겠다는 얘기죠.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도 심지어 허용해주겠대요. 과태료 면제해주겠답니다. 이거는 사실 불만이 많았죠. 그렇죠. 그거 생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기등록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동안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자, 이외 장기 임대는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요. 신규 임대 사업자는 10년 이상의 임대를 해야 되고요. 다가구하고 빌라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신규 임대 사업자가 다가구 빌라를 사는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임대사업자 제도의 폐지. 지금까지 임대사업 등록한 사람은 의무 조건을 유지를 하는 대신 혜택도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임대사업자 매물이 시장에 흘러나올 확률은?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자, 다음에 또 단기 보유를 생각하신다면 전세금 올려받아야죠. 네. 그래서 매각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자, 장기 보유를 생각하신다면 보유세, 양도세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의무 기간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제 다시 우리 처음 할 때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이었다가 이제 또 제도가 없어질 때 유지할 거냐 폐지할 거냐, 유지할 거냐 폐지할 거냐. 지금 들리는 얘기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50만 명, 임대사업하고 있는 주택이 125만 채 정도? 이렇게 된대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결국은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하는 것이 혜택을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임대사업자가 다주택을 보유하는 어떤 틈새로 사용돼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때문에 결국 또 그렇게 동감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잘라버렸죠. 연결고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제도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 임대사업자가 125만 채라면 어마어마한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 나와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대사업자를 폐지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진짜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지 그건. 그거 말았어야지.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임사 그냥 그만하고 싶은데, 그렇죠. 왜냐면 주겠다는 혜택들 안 주고 앞으로 그랬다가 하는데, 나가려면 과태료를 3천만 원씩 내라고 하면 이건 뭐냐, 혜택도 중간에 없애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법 개정에서 이렇게 위반한 내용이 없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나갈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주겠다. 과태료 없이 임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 거라. 그거는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법 내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매물 잠김 현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의무 기간이 이렇게 길어버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아서. 그래서 이제 없애주겠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풀고 세제 혜택 받았던 거 토해내고 그리고 이제 팔려면 팔 수도 있는 건데 팔겠어요. 지금 어차피 파는 혜택 주고 팔려고 하면 이제 의무 임대 기간 길게 해야지 장특공제 매물 가는데 그 기한이 지금 도래한 분들이 계실라나? 사실 저는 이 임사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아는 척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
세무사 중에서도 임사 안 하는 분들은 몰라요. 몰라요. 이거 전문 분야들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께 그리고 임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사업자 세무사 끼고 하시잖아요. 그래야 돼요. 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하세요. 아무튼 큰 그림은 임사는 앞으로 8년짜리 없애고 10년으로 바꿔서 제한적으로만 두고 과거 같은 이거 안 주겠다. 그래서 그냥 임사 제도의 사실상 폐지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임사하든 니들도 하기 싫어하지 마. 뭐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모양새를 바꾸는 모습. 그렇죠. 적어도 아파트로는 하지 마. 네. 대신 다가구하고 빌라는 봐줄게. 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소리. 왜? 다가구랑 빌라만 가능해? 네. 말 또 바꿀 거야. 걱정. 어떻게 믿어 이걸? 이제 또 재개발, 재건축 뭐 활성화된다. 뭐 또는 뭐 어떤 이유에 따라서 이쪽 틈새가 여기 남아 있는 거다. 수요층들이 막 여기 가서 사. 물론 2주택 중과 때문에 사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상황이 바뀌면 또 이것도 또 다시 바뀔 수 있죠. 네. 자, 고민들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단기 보유를 생각을 하고 임사 이번에 접고 그 전세금 이번에 올려받으면서 뭐 어차피 임대차 3법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라 전세금 이번에 올려받고 거기에 따라서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건지, 아니면 어차피 등록되어 있는 거 혜택 남아있을 때 끝까지 혜택 보자. 그래서 보유세 혜택, 그 다음에 양도세 혜택 남아있잖아요. 끝까지 혜택 보자. 그래서 장기 보유로 가닥을 잡을 건지. 길게 오히려 묶은 분들은 그냥 임대 안 올리고 일단 8년 10년 기다려 맞춰서 그때 가서 8년 1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정책 기조나 아니면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너무 불안하니까 이 지금 임사 개새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시장이 또 안 좋아지고 그러면 또 시장의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조금 혜택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좀 기존의 혜택 보고 있는 분들은 막 그렇게 억지로 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보유세 관련돼서 종부세 관련돼서 세율 좀 깎아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3주택 이상의 경우 종부세 세율 올리잖아요. 근데 이거 그 장기 임대에 있는 사람들은 종부세 혜택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진짜 옛날 그 수준대로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의 그 종부세 관련된 것도 영향을 받는 건지, 요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합산 배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져봐야 될 것 같더라고. 네. 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계산들을 좀 진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임산 잘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